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영상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나를 소개하는 그런 간단한 영상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어플은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어플을 실행하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뜨는데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받기가 있고, 그 밑에 내 프로젝트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에셋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새로 만들기, 편집을 하기에 앞서서 에셋 스토어에서 내가 사용할 디자인들을 미리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리로 예를 들면 이 에셋 스토어는 요리를 위한 어떤 재료를 모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재료만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은 에셋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맨 아래쪽에 T라고 써져 있는 것이 이제 폰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폰트를 다운받으면 우리가 편집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어 카테고리로 가서 폰트를 다운받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글씨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다운로드까지 누르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T 바로 위에 카테고리로 가면 이미지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글씨를 쓸 때라든지 배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시고 역시 다운로드를 누르면 바로 그것을 이따가 편집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막을 쓸 때에도 활용하기 좋고 또 사진이나 어떤 캐릭터를 얹을 때에도 굉장히 예쁜 배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좀 더 지나서 중간쯤에 음표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음악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르를 선택하고 곡명까지 고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그 곡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OST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댄스도 있고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니까 장르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곡명을 정하고 한번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따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음표 위에 보면은 이제 스티커 원의 하트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스티커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에는 스티커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 항목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항목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택하면 좀 더 수월하게 스티커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오늘의 무비 타임이라든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주제의 스티커도 있네요. 그래서 이따가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 때 이러한 스티커를 활용하면 또 굉장히 창의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그 위에 보면 이 리본 모양 있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 장면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클립과 클립, 숏과 숏이 연결이 될 때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어떤 디졸브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장면 전환이죠. 그런데 이 에셋 스토어에 들어오면은 더 다양한 장면 전환 효과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다운을 받으면 오늘 자기소개 영상 만드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다운 받았으면 X를 누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첫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비로소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비율을 먼저 선택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화면 비율은 16대 9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16대 9가 많고 또 텔레비전도 16대 9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16대 9로 화면 비율을 택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모니터가 있고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효과창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 오른쪽 효과창에서 미디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디어에서 이미지 에셋으로 가면은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배경이 될 이미지 에셋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을 손으로 터치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이미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불러왔으면 X나 체크 표시로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에셋이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야 비로소 오른쪽에 효과 탭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러면 음악도 넣을 수 있고 스티커도 넣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타임라인에 보면은 빨간 바늘선이 하나 보이죠. 이것을 이제 재생 헤드 혹은 플레이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이 모니터에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이 플레이 헤드 위치를 옮기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막을 넣는다든지 음악을 넣을 때에도 이 플레이 헤드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의 위치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장부터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레이 헤드를 맨 앞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막을 한번 써볼까요? 자막을 쓰는 방법은 오른쪽 효과 탭에서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 레이어에 들어가면 텍스트, 스티커, 손글씨, 효과, 미디어, 다양한 레이어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자막은 T겠죠. 그래서 T를 누르고 이제 우리를 소개하는 자막을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은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자막을 쓰면 되겠죠. 글씨를 다 썼으면 X나 체크 표시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막이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크기 조절이나 위치 조절은 이 모니터에 직접 손가락을 대고 이 테두리에 있는 이 화살표 표시를 잡고 이렇게 키우거나 위치를 바꿔서 자막의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단 폰트 먼저 바꿔보면 옆에 효과창에 AA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제 그거를 클릭하면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폰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탭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다운받은 폰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V나 체크 표시로 나가면 이렇게 한글 폰트가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글씨가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 아래쪽에 가면은 윤곽선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고 적용을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좀 더 또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께 조절을 좀 더 중간 정도로 바꾸시면은 이제 좀 자연스러운 윤곽선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AA 옆에 흰 네모로 되어 있는 그것을 클릭하면 또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것은 자막이 등장할 때 효과와 사라질 때 효과를 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로 효과를 넣고 싶으면 타임라인에 자막을 손으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추가로 이어서 자막의 디자인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글자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가위 모양 위에 보면 타자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면 이제 글자를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글자만 있는 게 좀 밋밋하면 이 위에 스티커를 넣어도 좋겠죠. 그래서 다시 플레이 헤드를 맨 앞에 두시고 이번에는 스티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티커는 어디 있냐면 레이어 스티커에 있어요. 스티커는 이제 원의 하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모든 스티커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와 관련된 그런 스티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모니터에 직접 손가락을 대서 크기와 위치 조절할 수 있고요. V 표시나 체크 표시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막과 스티커가 겹치지 않게
잘 위치를 분배해 주는 게 좋겠죠. 나가서 재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과 사진 사이를 보면 더하기 모양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장면 전환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이제 장면에서 장면으로 넘어갈 때 좀 더 화려한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 때 좀 더 다양한 효과와 함께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음악을 한번 넣어 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드를 맨 앞에 두고 이번에는 음악을 넣어 보겠습니다. 음악은 어디 있냐면 이제 오디오 효과 탭에서 오디오를 클릭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죠. 그 중에서 아까 다운받았던 곡명을 선택하시고 더하기 모양까지 눌러야 음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곡명 옆에 있는 더하기 모양을 클릭하면 이렇게 녹색이 음악입니다. 음악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넣었으면 다시 체크나 V 표시로 나가시면 이제 영상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5장 정도 한번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끝나면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FHD로 그대로 두시고 프레임 레이트 역시도 30프레임 그대로 두시고 이제 아래에 있는 비디오 저장을 누르시고 또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 결제가 아닌 건너뛰기까지 누르시면 이제 지금 방금 편집한 영상이 사진 보관함에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카톡이나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시고 내보내기까지 하시면 이제 오늘의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결코 얕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굉장히 멋진 컨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당연히 제일 기본적인 삼각대겠죠.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폰 전용 삼각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고급 영상을 촬영할 수 있냐 묻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필수적인 장비가 바로 삼각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한들 삼각대 없이 들고 찍으면 카메라가 흔들리고 어지럽고 고급스러운 장면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삼각대 하나만 있으면 훨씬 더 구도라든지 앵글이라든지 미학적인 측면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삼각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찍었던 영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릴라 삼각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리와 팔이 이렇게 휘는 그런 독특한 삼각대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펴고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시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고 찍으면은 손이 벌벌 떨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도를 잡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삼각대가 있으면 이렇게 아주 작은 세심한 변화를 줘가면서 내가 원하는 구도와 앵글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앵글이라든지 화각이라든지 아니면 프레이밍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세심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삼각대는 매우 필수적인 장비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고릴라 삼각대는 일반 삼각대와 다르게 이렇게 다리가 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인 장면을 찍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이렇게 어깨에 거치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고프로와 같은 장비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여기에다 한번 조명을 달아볼까요? 이것은 스마트폰 컨텐츠 촬영을 위한 미니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명을 위에 달고, 그리고 조명을 켜면은 훨씬 더 영화 찍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만 가져가도 촬영 분위기도 잡을 수 있고 배우들도 더 신나서 연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와 조명은 매우 필수적인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하겠죠. 뭐냐면 바로 오디오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히 나쁘지 않은 음질을 잡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이제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가 너무 멀면은 음질이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럴 때에는 이와 같은 오디오 장비가 있으면은 훨씬 더 섬세한 음질로 수음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이크에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영화를 찍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취재할 때 이렇게 세팅만 하면은 언제든지 멋진 장면을 찍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추가로 좀 더 옵션 장비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면요, 또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손으로 안정적으로 핸드헬드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물론 이런 전문 짐벌 장비는 좀 더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고 고급스럽게 롱테이크 장면을 찍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롱테이크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의 숏을 끊지 않고 찍는 것을 롱테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전문 스마트폰 짐벌 장비가 있으면 그런 롱테이크 장면을 아주 멋지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명장면이 탄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나 기업 홍보 영상을 할 때에도 이런 장비는 많이 활용이 되어서 롱테이크로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것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가볍게 카메라 무빙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카메라를 거치하고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카메라 무빙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터리도 필요 없고 어떤 전원도 필요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로 고정해서 찍는 것을 픽스 숏이라고 하고, 이렇게 무빙을 주는 것을 트래킹 숏이나 짐벌 숏이나 달리 숏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촬영을 구사할 수 있고 멋진 영화 미학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볍고 작지만 이 두 장비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의 멋진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컨텐츠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들기를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